나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었다. 딸은 새벽 기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고 사위는 평소처럼 저녁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을 시간이었다. 조용한 집안에 나 혼자 남으니 이상하게도 공간이 넓어 보였다. 싱크대 위에 정리되지 않은 컵 하나, 소파 위에 접지 않은 담요, 딸이 부랴부랴 챙기다 놓고 간 노트. 이런 자잘한 것들이 오히려 집이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피로가 몸에 붙어있는 먼지처럼 느껴졌고 머릿속도 엉켜 있었다. 욕실에 들어가 물을 틀자 따뜻한 수증기가 금세 거울을 흐리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감고 어깨에 떨어지는 물줄기를 느끼면서 딸이 도착했을 호텔과 회의 일정,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을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울 속에는 머리가 젖은 채로 가운을 걸친 내 모습이 비쳤다. 나이가 들었다고는 해도 스스로를 완전히 버려두고 싶지는 않았다. 화장대에 앉아 대충이라도 크림을 바르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실로 나왔다. 아직 사위가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가운 끈만 대충 묶은 채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할지 냉장고 안에 재료를 떠올리며 천천히 걸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시계를 보니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익숙한 기침 소리까지 들렸다. 사위였다. 나는 수건을 벗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아직 닦지 못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가운은 어깨 쪽이 조금 헐거웠다. 몸이 먼저 긴장했고 그 다음에야 머리가 상황을 따라잡았다. 이대로 나가야 할지,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어야 할지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사위는 이미 거실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마주보게 되었다. 그 순간 사위의 눈이 잠깐 멈추는 것을 느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위로 시선이 스치고 지나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뭔가를 알아챈 듯했고 나 역시 그걸 느꼈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창피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감정이 뒤섞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운 끈을 더 꽉 조여매며 몸을 살짝 옆으로 틀었다. 마치 내 모습 일부를 가리려는 듯한, 그러나 이미 늦은 행동이었다.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사위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집 안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시선을 둘러보더니 다시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나도 억지로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뺨에 열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어야 한다고, 그냥 어색한 장면 하나로 지나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빨리 뛰고 있었다. 사위와 단둘이 있는 집, 딸이 없는 저녁, 젖은 머리와 가운 차림에 나 이런 요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괜히 불안했다.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를 치우며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사위의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못 본 척하는 연기를 계속했다.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회사는 어땠을지, 딸에게서 연락은 왔는지 평범한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아무렇지 않은 대화를 통해 이 묘한 공기를 덮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공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사위는 평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그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다. 어깨 너머로 전해지는 시선, 부엌에 울리는 발소리, 그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허공에서조차 긴장을 느꼈다.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딸이 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이야기하던 밤, 결혼식을 준비하며 함께 떠들던 날들, 그리고 식장에서 그가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던 모습. 그때 나는 그를 그저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사위라고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식탁에 앉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긴장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건 내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딸이 없는 이 집안에서 우리 사이에 없어야 할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는 걸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듯 멈췄다. 이렇게 긴장할 일인가? 그냥 우연히 어색한 장면 하나가 지나갔을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날따라 사위는 집에 일찍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며 평소보다 집안에서 더 오래 머물 것 같은 기세였다. 딸이 없는 저녁을 어색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나는 일부러 이것저것 챙기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상을 차릴 준비를 하면서도 사위가 내 주변을 맴도는 동선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가 싱크대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감싼 수건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미묘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에 쥔 접시를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이 집의 주인은 딸이고 그는 딸의 남편이며 나는 그저 장모일 뿐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올렸다. 그 단순한 사실들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줄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가 시선을 둘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 공기 사이에 작게 튀는 것 같았다. 아주 작은, 그러나 무시하기 힘든 불꽃. 그때는 몰랐다. 그날 욕실에서 막 나온 내 모습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온 사위, 그리고 딸이 없는 집이라는 이 단순한 조합이 앞으로 우리 셋의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나는 그저 어색함을 감추려고 분주히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감정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안도와 함께 묘한 허전함을 느꼈고 사위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어딘가 시선이 조심스러워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하루의 공기는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우리는 서로 모른 척했지만 그날의 불꽃이 공기 속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결국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지나가야 할 감정이고 가벼운 흔들림일 뿐이라고. 사위 역시 선을 넘지 않았고 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켰고 그 하루는 조용히 마음속 깊은 서랍으로 밀려 들어갔다.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왜 그런 긴장감이 생겼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는다. 어떤 감정은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고 말로 꺼내지 않아야 끝까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각자의 역할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는 그때의 공기가 야은 흔적처럼 남아 있었다. 서로 건드리지 않고 서로 지나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숨쉬는 흔적.